옛날 옛적 프랑스의 파리라는 도시에는 클레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그녀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전시실을 돌아다니던 클레어는 한 구석에서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환상적인 빛을 반사했고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클레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클레어, 나는 내 그림자야. 이 거울은 마법의 세계로 가는 문이야. 나와 함께 놀지 않을래? 그림자는 속삭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클레어는 그림자의 손을 잡았고 둘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마법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그곳은 자연의 마법과 알록달록한 빛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 보는 곳에 들떠 있었고 그림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모험은 하늘을 나는 마법의 말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클레어는 하늘을 날며 파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클레어에게 인사를 건넸고 작은 달팽이는 클레어의 귀의 비밀을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모험은 마법의 숲에서 열리는 마법사의 파티였습니다. 클레어는 무지갯빛 옷을 입고 댄스 플로어에 섰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며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림자는 클레어와 함께 춤을 추며 모든 것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클레어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도 클레어의 마음을 읽고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클레어,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집이겠지.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너의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클레어는 그림자의 안내를 받아 거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법의 미로를 지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림자는 클레어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해, 클레어. 언제든지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상상하는 한 문은 열려 있을 거야. 클레어는 거울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클레어가 어디 갔었는지 궁금해했지만 클레어는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어는 언제나 그림자와 함께하는 모험을 상상하며 꿈같은 매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클레어와 그림자는 파리의 밤하늘 아래서 또 다른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 오크발리에 마법의 포도밭이 있었다. 이 포도밭은 단순한 포도밭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자라는 포도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포도밭은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장소였다.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피에르라는 명망 높은 포도 농부였다. 그는 세대를 이어받은 포도밭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지켰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평화와 번영이었다. 피에르는 일정한 시기에만 포도를 수확하고 그 포도로 특별한 와인을 만들어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마을에 큰 기쁨을 주었고 사람들은 피에르의 솜씨에 늘 감사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로운 나날에도 그림자가 들이오기 마련이다. 근처의 타르트 마을에서는 오크발리의 전설적인 포도밭에 대해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특히 타르트 마을의 영주인 랭보는 그 마법의 포도밭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사람을 보내 그 밭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피에르는 늘 지혜롭게 그들의 시도를 물리쳤다. 결국 랭보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마을 사람으로 위장해 오크발리에 잠입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며 정보를 모은 랭보는 마침내 피에르가 오래된 사원에 숨겨져 있는 마법의 루비를 사용해 포도밭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날 밤 랭보는 몰래 사원으로 숨어들어 그 루비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원에는 강력한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랭보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사원의 기묘한 힘에 휩싸여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때 포도밭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요정들이 나타나 랭보의 길을 막았다. 요정들은 랭보에게 그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그 자신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랭보는 요정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법의 루비를 손에 넣기 위해 그들과 싸우려 했다. 결국 랭보는 요정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요정들은 그를 마법의 힘으로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랭보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피에르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포도밭을 넘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크발리의 사람들은 요정들과 피에르의 지혜 덕분에 또 한 번 평화를 되찾았다. 그 후로 마법의 포도밭은 전설로만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념했다. 피에르는 자신이 너무 늙어 포도밭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포도밭을 돌보도록 했다.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즐겨했고 그 결과 그들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피에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인 마법의 포도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크발리를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포도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정들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언젠가 그 요정들이 다시금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는 샤를 모리스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샤를은 항상 모험을 꿈꾸며 산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할머니로부터 신비로운 은빛 나침반을 받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며 필요한 순간에 그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은 은빛 나침반을 손에 쥐고 가까운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거기에 마법과 전설적인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샤를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숲의 입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웠다. 부드러운 안개가 드리운 가운데 나무들은 마치 생명체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샤를은 은빛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가 가는 길마다 무지개빛 깃털을 가진 새들이 노래를 불렀고 나비들이 춤을 추었다. 숲을 몇 시간째 헤매던 샤를은 드디어 깊은 계곡에 이르렀다. 그곳은 마법의 연못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은 진실을 비추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샤를은 조심스레 연못의 가장자리에 다가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연못에서 반짝이는 빛이 솟아올랐고 투명한 수면 위로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났다. 요정들은 샤를에게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샤를은 자신이 마법의 숲에 온 이유는 새로운 모험과 비밀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했다. 요정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숲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 첫 번째 비밀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고대의 마을이었고, 두 번째는 별의 힘을 가진 검,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였다. 샤를은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세 가지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나며 그는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는 여러 위험을 극복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인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를 찾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그의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었다.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샤를은 자기 마을에 되돌아왔으며 숲에서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샤를은 결국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숲을 친구처럼 여기게 만들었고 그가 겪은 경험들은 후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샤를 모리스의 모험담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다. 마법의 숲은 비밀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깊고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지만 숱한 모험가들이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에밀이라는 용감한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 왕자는 항상 모험과 전설을 좋아했으며 마법의 숲에 관한 이야기는 그에게 큰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왕국에 큰 가뭄이 닥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생각 끝에 용감하게 마법의 숲을 탐험해 알 수 없는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밀 왕자는 자신의 좋은 친구인 피에르라는 영리한 기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피에르는 왕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으나 그 용기와 지혜로 여러 차례 에밀을 도와준 충직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기 전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고 마침내 신비한 마법의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속삭이며 길은 마치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듯 끝없이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두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따라가다 만난 첫 번째 시련은 커다란 돌출물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미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의 뛰어난 기억력과 지혜로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을 막아선 것은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강물은 너무도 빠르고 위험했습니다. 이때 에밀은 강물에 살고 있는 물의 정령을 발견했습니다. 정령은 마법의 강을 두고 맞바꾸어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왕자는 슬기로움으로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왕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여주어 마침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숲의 중심에 도달한 에밀과 피에르는 눈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모든 생명에 축복을 내리며 주변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연못가에서 무릎을 꿇고 연못에 물을 한 방울 떠서 자신의 손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숲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머나먼 하늘에 황금빛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과 왕국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왕자의 용감한 모험을 찬사했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에밀 왕자와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밀 왕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숲은 다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고 그 길은 왕자의 마음속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에밀 왕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렇게 프랑스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